네, 오늘 4월 13일 5일차 수업입니다. 5일차 수업 내용은요, 스마트 아트를 먼저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워포인트 안에다가 그림, 동영상 파일들을 가져와서 집어넣는 과정을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한꺼번에 어우러지는 종합 수업을 또 3교시에 진행할 겁니다. 자, 스마트 아트는 뭐냐 이거죠. 우리가 스마트 아트 그러잖아요. 스마트 아트. 그러니까 스마트라는 말은 똑똑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마트폰 이런 것처럼 똑똑한 뭐 전화기 이런 건데, 그러니까 스마트 아트가 왜 만들어졌는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파워포인트에서 도형을 그리게 돼요. 도형을 그리게 되는데 도형 중에 그 피라미드 구조 같은 거 있잖아요. 피라미드 구조. 저번에도 한번 제가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라미드 구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를 3등분 해야 될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아니 3층으로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러면 제가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을 거요. 이 상태에서 먼저 얘를 하나 그리고 뒷배경 색깔을 좀 다르게 제가 만들어 볼게요. 자, 이걸 하나 그리고 그래서 펼치고 이렇게 하나 펼치고 그 다음 도형에는 이런 도형을 하나 그려서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얘를 또 펼치고, 그렇죠? 그리고 노란 조절점을 이용해서 각도를 조절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 얘를 하나 더 복사해 가지고 얘를 또 옆으로 길게 이제 만들어야 돼, 그렇죠? 높이가 조금 안 맞았는데 얘를 좀 높여주고 이런 식으로 높이도 이렇게 맞춰주고 얼추 모양새가 잡혀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 글도 쓰고 탁 꾸몄어요. 이제 노란 뒤에 있는 배경을 빼버리면 이제 피라미드처럼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걸 4개로 만들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사이즈 다시 갖다 놓고 얘를 또 평수를 줄여야 되죠? 평수 줄여서 이렇게 하나 만들고 이렇게 하나 만들고 얘를 또 하나 복사를 해가지고 요 사이에다 집어넣고 각도 조절해서 이건 또 넓혀주고 이렇게 얘는 또 넓혀주고 제가 이제 컨트롤 키 같이 눌러서 하는 겁니다. 컨트롤 키 눌러야 도형이 중앙에서부터 조절이 되는 거죠. 그냥 좌우로 조절해 버리면 이쪽만 조절돼 저쪽만 조절되니까.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하나 만들었어요. 그렇죠. 제가 봐도 잘 만들었네요. 그랬더니 부장님이 미안 원래대로 3개로 합시다. 그럼 제가 지난주에도 농담 삼아 그랬지만 너 나랑 싸우고 싶어?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령이 뭔지 아세요? 이런 거를 만약에 4개로 그려라 그러면은요, 제가 색깔을 한번 진하게 놓고 볼게요. 자, 요렇게 이제 만들고 나면은 여기다가 직사각형 하나 그릴게요. 직사각형을 그리는데 이 직사각형에 채우는 색깔은 흰색이고요. 윤곽선은 없어요. 칸막이야, 칸막이.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는 형태로 배경이 흰색이니까 이 배경이 흰색이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3개를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간격을 맞추면 뭐 4개도 되고 3개도 되고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글씨를 쓰려면 어떻게 돼요? 글씨는 이 도형의 정중앙에 하나 들어가거든요. 여기다 요 자리에다 글자는 못 써요. 그때는 일반 글 쓰는 거를 클릭해서 상 쓰고 이거를 여기다 갖다 붙여 넣어야 돼. 이렇게 색깔을 바꿔 놓고 볼게요. 글자 색깔을 하얀색으로 놓고 이렇게 얘를 이제 여기다 갖다 놓으면은 하나 들어갔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글자를 써서 중, 그 다음에 글자의 색깔은 하얀색으로 돌려놓고 여기다 갖다 놓으면은 중자 하나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이게 훨 낫죠. 도형을 여러 개 만들어서 피라미드 구조로 만들려 그러면 죽어납니다. 근데 이제 이 배경 색깔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 이런 배경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 이런 디자인이 들어가면 망했어. 얘가 색깔이 단색이 아니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 배경에 가서 단색으로 가야 돼. 단색으로. 만약에 빨간색으로 가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요거를 도형 치우기를 빨간색으로 가면 색깔이 다르다. 빨강. 얘도 빨강인데 왜 색깔이 안 맞지? 단색. 그라데이션이 들어갔나 보다. 투명도? 아닌데. 자, 다시 디자인에 가서 이렇게 놓고, 만약에 여기 있는 색깔을 빨강으로 가겠다라고 하면 빨강이 가죠. 그렇죠. 그러면 요 칸막이 색깔하고 배경색이 똑같으니까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알록달록한 배경은 또 못 넣는 거야. 하여튼 이거 없으면 잇몸으로 심는다고 이렇게 해서 살아왔어요. 저는요. 근데 2007, 2010, 2013, 2016 이렇게 발전하는데 2007에 획기적인 기능이 들어간 거예요. 그걸 같이 한번 해보자고. 그게 뭐냐면은 삽입, 여기다 하면 어려우니까 요대로 두시고요. 새로운 슬라이드를 하나 만드는데 빈 화면을 만들 겁니다. 근데 이 빈 화면을 만들었는데 빈 화면 구조가 아니라 다른 구조로 바꾸고 싶어. 그럼 레이아웃에 가서 바꾸시면 돼요. 제목 슬라이드는 그대로 두시고요. 습관적으로. 슬라이드를 하나 더 만드세요. 그런데 우리가 글 쓰는 거는 이런 슬라이드 구조로 만들죠. 레이아웃을. 그런데 도형 연습할 거니까 뭐 제목만 하든지 빈 화면만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연습하시는 거예요. 얘를 지우고 새로 만들려면 어려우니까 레이아웃이라는 구조를 바꿔주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삽입에 가셔서 도형 옆에 스마트 아트라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2007에 새로 들어온 거야. 이것 때문에 파워포인트 사용자들은 만세를 부르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목록형, 프로세스형, 주기형, 이런 조직도 개념은요 예전부터 있었어요. 조직도는 스마트 아트에 새로 추가된 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보편화돼서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스마트 아트라는 구조가 없었던 시절에도 조직도는 있었어요. 관계형, 행렬형, 피라밋형이 있네 여기. 그럼 이 피라밋형을 한번 연습했으니까 요거 한번 선택해서 확인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 나올 거라. 그러면 여기 텍스트 쓰는 난이 있는데 이 스마트 아트는요 항상 여기에 옆에 이렇게 펼치는 화살표가 있어요. 여기에다 클릭하고 글자를 쓰시면 돼요. 여기다 직접 클릭 쓰셔도 되고, 근데 이거는 3개밖에 못 쓰잖아요. 여기다 엔터를 치면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엔터를 치면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4개가 되는 거예요. 여기다 1, 2, 3, 4 이렇게 되는 거죠. 엔터를 더 치면 5개가 되니까 5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기본이 3개로 되어 있을 때는 그냥 위에서 이 글 쓰는欄에서 클릭해도 되지만, 여기서 써도 되지만, 구조를 줄이거나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때는 왼쪽에 펼치 목록을 가서 여기에서 이제 내용을 고쳐 쓰시고, 자, 3개로 바꿉시다. 그러면 3개. 하나 더 늘릴까요? 부장님? 그러고 뭐 늘리면 되고. 예전 같으면 화를 냈지만 지금은 뭐 엔터만 치면 늘어나는데 뭐. 예. 그 다음에 이제 색깔 변경 들어가서 컬러풀하게 집어넣어도 되고, 그렇죠? 요런 거 있단 말이야. 단색으로 갈 거냐? 단색. 그라데이션으로 단색으로 갈 거냐? 아니면 각각 다른 색상으로 갈 거냐? 이것도 색깔을 일일이 고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보면 스마트 아트 스타일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거요. 얘를 자세히 보시면 얘는 평면적으로 보이지만 이쪽으로 가면 입체적으로 보이거든요. 입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또
완전히 입체가 되죠. 한번 눌러보세요. 돌출된 느낌이 들지. 이것도 옆으로 삐딱하니 돼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예, 이렇게 종류가 많이 있어요. 되게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 등장하고 나서부터는요, 진짜 파워포인트 사용자들이 미소가 머물었어요. 미소를 머금고 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그게 불가능했는데 여기다 대고 막 쇼를 했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이런 거 안 해도 되는 거지. 이거 안 해도 되는 거지. 자, 새 슬라이드 들어가서 빈 화면 하나 더 넣고요. 아니다. 제목만으로 바꿔 놓으시고요. 제목만. 여기다가 이제 스마트 아트를 하나 넣을 겁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아트를 넣으시기 전에 이 스마트 아트의 형태들을 많이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열하고 싶은 내용이 글자 중심으로 나열하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이미지를 같이 추가할 수 있는 형태로 할 건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나열하는 건지 위에서 아래로 나열되는 건지 아니면 회전형인지 그런 것들을 많이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를 만들기 전에 머릿속에 디자인을 구상하시고 나면 꼭 반드시 스케치를 하셔야 돼요. 초보자들은 반드시 필수입니다. 자, 메모를 하나 해드리면 스마트 아트의 종류, 그 다음에 형태를 미리 학습하고 차후에 작업하기 전에 구상하고 스케치 반드시 한다.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구상만 하는 게 아니라 종이에다 연습장에다가 스케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배경 색깔을 칼라로 넣을 건지 그라디션 처리할 건지 아니면 배경을 그림 사진으로 찍은 거를 가지고 넣을 건지,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 공장을 이번에 소개하는 건데 공장 부지를 촬영한 사진이 있으면 그걸 배경으로 쫙 깔 건지 이런 거, 이거를 스케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목은 보통 중간에 넣고 부제목 중간에 넣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목차가 나올 테고 순서가, 우리 회사 이제 준공식을 한다 그러면 준공식 행사를 하려면 순서가 있잖아요. 뭐 개회사, 그 다음에 국민의례, 뭐 애국가 제창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미리 구상이 돼야죠. 국가 행사 같으면 국민의례를 반드시 하잖아요.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른다든지, 예,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려면 미리 애국가 mp3 파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반주 없이 노래 부르기는 어렵잖아요. 그런 거를 다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이제 병원에 오랫동안 병상에 있는 어린이들이 있잖아요. 아동병실에 병원들.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힘든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뭐 여러 가지 행사 차원으로 자원봉사 나가는 선생님들이 있단 말이에요. 마술쇼도 해주고 여러 가지.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배경은 빨간색 이런 게 아니라 노란색, 녹색. 어린아이들의 심리적인 안정을 취해줘야 되니까. 뭐 그런 거라든지. 예. 여러 가지 이런 걸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거는. 자, 우리 책에서는 사회적 영향이라고 써 있는데 요거 가로 글머리 기호 목록 요거를 쓰는 것 같아요. 요거를 선택해서 확인 누르면 요렇게 뜨거든요. 그러면 얘가 흔히 말해서 수준을 높인 거고 이거는 수준이 낮은 거죠. 1수준, 이건 2수준, 2수준. 탭키 누르면 수준이 내려가고 탭키 누르면 Shift 탭을 누르면 수준이 올라가요.
자, 그럼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여기다가 사회 공헌 활동, 여기는 엔터 치지 말고 이제 내려가서 그냥 키보드로 그 다음에 이제 비어 있는 거니까 엔터를 쳐서 지금 요렇게 이제 내용을 썼어요. 그러니까는 글을 쓸 때는 쓰고 모자라면 엔터 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너비를 더 넓혀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글 쓴 스마트 아트 전체 크기를 봤을 때 오른쪽과 왼쪽을 넓혀주면, 왼쪽은 넓히기 어려우면은요, 얘를 왼쪽으로 끌고 가셔야 돼요. 이렇게 끌고 가서 왼쪽에다 놓고 오른쪽을 끌고 가야 돼. 왜냐면 왼쪽에는 글 쓰는 란 박스가 펼친 목록 아이콘이 들어있잖아요. 그 화살표가 요렇게 높이도 좀 조절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 글 쓰는 날은요, 닫아도 되고 펼쳐놓고 비워도 되고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이거는 예. 그 스마트 아트 자체를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서 글을 썼는데, 이 글 쓰는 내용 자체가 수준이 있잖아요. 수준이 여기는 1수준이고 얘는 1수준이고 얘는 2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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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수준, 2수준, 2수준, 2수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엔터를 치면 같은 수준으로 가요. 여기 마지막에 가서 엔터를 치면 밑에 수준이 이렇게 같은 수준이 가는데, 만약에 여기 오른쪽에 공유가치 창출을 오른쪽에 하나 더 넣고 싶다 그러면 얘를 Shift 탭을 누르면 옆에 칸이 생기는 거죠. 수준을 높여줘야지. 그래서 네 번째 항목을 이제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엔터를 치면 어떻게 돼요? 다섯 번째 항목이 생기잖아. 같은 수준이 생겼으니까. 이때는 탭키를 누르면 네 번째 항목 수준 안으로 들어가니까, 예, 이런 식으로 글자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 수준 목록 만드는 거 공부했었잖아요. 그렇죠. 어떤 거요? 탭키 누르는 거, 쉬프트 탭키 누르는 거. 그러니까 엔터를 치면 위에 있는 수준과 동일한 게 내려와요. 엔터를 누르면. 자, 잘 보세요. 지금 제가 여기 4-2에다가 놓고 엔터를 치면 4-3을 쓸 수 있는 글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응? 네 번째 항목 만드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거 설명하는 거니까 들어보시면 되지. 내가 듣고자 하는 글자가 언제 나올지 그거를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를 들으시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이렇게 돼 있었잖아. 그렇죠? 공유가치 창출해서 원칙 있는 원료 수입이라고 돼 있는 글자에서 엔터를 치면 공유가치 창출에 있는 원칙 있는 원료 수입 밑에 생기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3-3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Shift 탭을 누르면 수준이 올라가요. 수준이 올라가면 그것이 뭐다? 네 번째 항목이 되는 거지. 네 번째 항목이.
그러니까 4라는 네 번째 항목을 만들었으니까 그 밑에 또 부연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엔터로 치면 어떻게 돼요? 5가 되는 거예요, 이제. 4랑 같은 수준이 되니까. 이때 탭을 누르면 4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4 안으로 들어가는 거지. 이제 4대실, 4대실, 이런 게 생기는 거죠. 목록 여기 있어요. 왼쪽에도 있습니다. 여기도 있어요. 수준을 올린다 내린다라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탭키 누르고 시프트 탭키 누르는 게 빠르거든요. 편하고. 클릭하고 나서 엔터 치고 나서 메뉴판에 가서 얘를 클릭해도 돼요. 파워포인트는요 단순하게 제작됩니다. 막 명령어를 외워갖고 따라락 치고 이런 건 아니에요. 단순히 수준을 내린다가 탭 키고 쉬프트 탭을 누르면 수준이 올라간다는 정도지, 우리가 도형을 그릴 때 드래그하면 도형이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진 도형을 블럭 잡아서 간격 맞추고 할 수도 있는데,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하면 중앙에서부터 그려지고 쉬프트 키를 누르고 도형을 그리면 같은 비율로 그려지고 뭐 이런 거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몇 개 알아두시면 되는 거니까 어렵지는 않잖아요. 생소해서 그런 거지 뭐, 생소해서. 그러니까 이제 4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늘리는 걸 연습했으니까 다시 원래대로 없애야 되니까, 원칙에 있는 원료 수입이란 글자에 가서 여기 가서 클릭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이 글 쓰는 난 여기 가서 마우스를 클릭해 놓고 딜리트를 누르면 아래 게 다 땡겨와서 지워지죠. 그렇죠? 여기를 클릭해 놓고 딜리트를 누르면 다 지워지는 거지 뭐. 이렇게. 이제는 다 지웠으니까 글 쓰는 난은 닫아도 될 것 같고, 그러면 글 자체를 집어넣을 수 있는 스마트 아트 박스는 완성이 됐어요. 지금요 전체가. 그렇죠. 이거를 색상으로 연결할 건지 여러분 보시고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여기 색상형이 있으니까 산투산거로 갈 건지, 아니면 그냥 흑백 처리로 할 건지, 그 다음에 이거를 돌출을 시킬 건지 그냥 평면적으로 할 건지, 이건 여러분 선택하시면 되고, 책에서는 색상형을 요거로 하라 그런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여기 있는 3차원 형태로 세 번째 거 하는 것 같아요. 세 번째 거 만화 형태라고 하는 거로 이렇게. 그럼 아무래도 조금 품위가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거죠. 글자가 여기는 너무 양이 많고 여기는 글자가 몇 개 없으니까 밸런스가 맞았는데, 여기는 글자가 지금 어때요? 빈칸까지 합쳐서 8글자고 여기는 뭐 더 많잖아요. 그렇죠? 9글자잖아요. 여기는 6글자, 5글자니까는. 이게 하다 보니까 요령이 뭐냐면, 가급적이면 글자 수를 많이 쓰면은 글자 길이를 늘리면 줄이 바뀌어 버리잖아요. 줄이. 그렇다고 여기 있는 거를, 이 동네 있잖아요. 이 동네 이거의 글자의 크기를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줄이면 여기도 이 동네 커서가 아니라 이 아래 박스를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글자 크기를 줄여보고, 여기도 글자 크기를 줄여보고. 근데 지금 여기 세 군데를 선택을 해야죠. 한꺼번에 하려면. 세 번을 따로따로 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쉬프트 키 눌러서 클릭을 하면 세 군데가 선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글자의 크기를 크게 해라, 작게 해라 한꺼번에도 명령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책에서는 이런 식이란 말이야. 첫 번째 칸은 4줄, 두 번째는 3줄, 오른쪽은 2줄이잖아요. 우리 교재도. 이게 좋은지 여기까지는 좋아하는데 끝에 세 번째 칸이 줄이 밀려나서 좀 보기 싫은 것 같아.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해보세요. 로아스 다음에 생활 양식 생자 앞에다 놓고 쉬프트 엔터.
원칙 있는 원자 앞에다 놓고 Shift 엔터. 그 줄만 바뀌는 거죠. 여기서 엔터를 치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엔터를 치면 이렇게 로하수 따로 생활양식 따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Shift 엔터를 치면 줄만 바꾸는 거지. 단락은 유지하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글자를 전체 크기를 줄여서 한 줄로 나게 할 거냐, 아니면 그냥 남들처럼 똑같이 네 줄, 네 줄, 네 줄 이런 식으로. 공정거래 자율 준수도 공정거래 다음에 Shift 엔터 치면 자율 준수가 내려가니까 왼쪽에는 5글자가 있지만 대부분 다 4글자, 4글자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나빠 보이지는 않을 것 같단 말이에요. 아니면 아까처럼 글자 크기를 줄여서 얘를 이렇게 이건 아닌 것 같고 여기까지만. 처음에 제가 클릭했어요. 마우스 포인터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마우스 포인터가요, I자가 나올 때가 있죠. 이 글자에다 갖다 대면 이 마우스 포인터가 화살표가 아니라 I자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커서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클릭을 하고 그걸 고친다든지. 그 다음에 사방 화살표가 뜰 때는 뭐냐면 개체를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Shift 키 눌러서 또 옆 동네를 가져가면 그냥 글자 쪽에 가지 마세요. 글자 쪽 가지 마시고 글자 겉에 박스 쪽으로 클릭하면 지금 3군데가 블럭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글자를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글꼴 자체를 바꿀 수도 있고 여러분들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글자 개수가 비슷했으면 괜찮았는데 어떤 애는 길었고 어떤 애는 짧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뭐 방법이 없는 거지. 자,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또 새 슬라이드 들어가셔서 그런 거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역량 기반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 보려고 그래. 이거는 제목이요. 스타일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예, 디자인 구조가 달라서 이 제목이 색깔이 들어가서 위에 붙은 것 뿐이지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는 지금 중간에 원이 하나 있고 네모 사각형이 화살표가 생기면서 가운데로 밀집하는 형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마트 아트에 가서 어떤 거를 봐야 될지 한번 골라 봐야죠. 내려가서 보시면은 조기형 가운데서 쭉 펼쳐지는 거죠. 이런 것도 많이 쓰는 구조인데 우리는 아니고. 조기형 목록형 관계형 요거 같은데 관계형의 수렴 방사형 관계형 그룹에 있는 수렴 방사형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예. 중앙의 내용에 대한 개념 또는 구성 요소의 관계를 주기적으로 표시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확인 누르면 여기는 지금 따로따로 이렇게 클릭해서 글자를 쓰셔도 돼요. 여기는 학생 중심 교육 채무성 뭐? 강화?
예? 저 관계형에 저게 나오는. 요 구조요? 네. 관계형에도 있다고요? 아니 어디형에 들어가면 있어요? 자, 다시 볼게요. 관경에 가시면은 네. 아래쪽으로 내려가실 때 네네. 중간쯤에 보여요. 중간쯤에 아 네. 수렴 방사형이라고. 예. 색깔이 우리가 꾸미면 되는데 모양새가 이게 아닌 것 같아. 안 이쁜 것 같아 지금. 학생하고 중심이 줄이 바뀌었죠? 그럼 학생하고 중심 사이에다 클릭하고 Shift 엔터 치면 줄이 바뀌어요. 그 줄 바뀌는 것도 위아래가 너무 많이 벌어졌는데? 그렇죠? 너무 많이 벌어졌어요. 많이 벌어졌어. 그냥 여기선 엔터 쳐도 되고요. 쉬프트 엔터 쳐도 되고 상관없는데 여기는 교육 채무성 강화인데 그냥 알아서 써버렸더니 성 강화가 돼가 교육 채무 성 강화 이상한 글자가 된 것 같아. 이때는 성자 강자 사이를 엔터를 쳐서 강제로 쪼개야 될 거고요. 여기는 변화 요구를 줄을 바꿔야 될 것 같고 얘는 뭐 엔터를 쳐도 되고 안 쳐도 되는데 알아서 이렇게 내려가면 편해요. 알아서 내려가면. 근데 문제는 자동으로 줄이 바뀐 거하고 강제로 엔터를 친 거하고는 줄 간격이 달라요. 네. 이게 이제 보기가 싫은 거지. 자, 우리 정답 파일을 한번 열어볼까요? 이게 셀프 테스트가 어디 있나 찾아볼게요. 9장인데 풀몬 이건데 그렇죠? 이거죠 지금. 이거는 아까보다 이거보다 뭐랄까 되게 작다. 도형의 크기를 좀 줄여야 되겠는데 이게 아니고 아까 이 자체를 좀 줄여볼까요? 이렇게 줄인다고 해서 뭐 나아지는 건 아닌데 이 부분인데 색깔도 달라요. 그렇죠? 이거 3차원호 처리가 됐는데 우리도 3차원 해볼까? 디자인에 가서 색깔을 뭐 바꾸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해보고 여기는 3차원 처리하고 색깔이 약간 달리 나타나는 건 있네요. 네, 3차원 처리하니까 달리 나타나는 거 있는데 문제는 이제 글자가 문제지. 글자가 이 글자가 아니야. 이게 자동으로 이거는 엔터를 친 거고 이거는 엔터를 안 친 거야. 이거는 엔터를 친 게 아니라 알아서 줄이 바뀐 거예요.
쉬프트 엔터도 아니고. 참 난감하네 이런 게. 예, 글자 크기를 24, 20, 24. 이걸 줄이진 않았는데. 거기 줄간격에서요. 예, 줄간격에서 그 아까 샘플을 보면은 수치가 약간 틀려요. 줄간격에서 줄간격 옵션 들어. 예, 거기 보면 단락 뒤에 보면은 10.08포인트로 약간 그걸 다르죠 여기가요. 네, 예, 이걸 다 일일이 우리 맞추려면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한번 해보죠 뭐. 배수로 하고 지금 여기 학생 중심이란 글자가 들어있는 도형에 우리가 줄간격이라는 건 배우셨잖아요. 쉽게 말해서 1.0이라고 하는 것은 위아래가 딱 붙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제로 엔터를 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려간 거, 자동 줄바꿈이. 근데 이걸 1.5로 바꿔버리면 너무 간격이 벌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1.0으로 하는데 여기에 줄간격 옵션이 있단 말이에요. 줄간격 옵션. 줄간격 옵션이라고 있어서, 예, 이제 여기가 단락 뒤가 엔터를 치면 단락이잖아요. 그렇죠? 이때 이거를 만약에 0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0으로 바꾸면은요. 여기서 엔터를 치면, 여기서 엔터를 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요. 이렇게. 여기도 엔터를 치면 이렇게 벌어졌잖아요. 지금요. 위아래가 벌어졌는데 이 전체 이 줄을 줄간격에 가서 옵션에 들어가서 단락 뒤를 0으로 바꿔주면은 붙어요. 그렇죠? 줄간격에 가서 1.0, 2.0, 1.5 이거 있는데 그 옵션에 들어가 보시면은, 예, 자, 이 부분이 아까 줄간격에 가서 옵션이 단락 앞이라는 건 엔터 치기 전 위에 거고 단락 뒤는 엔터 친 밑에잖아요. 그렇죠? 쉬프트 엔터를 하던 줄이 바뀌는데 여기서 엔터하면 줄이 바뀌잖아요. 그럼 줄이 바뀌고 나면 문단이란 말이에요. 이게 단락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단락 뒤를 0으로 하니까 어떻게 돼요? 교육과정이란 글자 밑에 엔터를 쳐서 변화 요구가 들어갔는데 아까 같은 경우는 얘가 10포인트가 들어가니까 요 사이가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을 옵션에 들어가서 0으로 바꿔주자 이거지. 0으로 바꿔주면은 위아래가 자연스럽게 붙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런 글자 같은 경우도 보시면 원래는 여기가 이렇게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엔터를 쳐서 줄을 바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를 줄간격을 옵션에 들어가서 단락 뒤를 0으로 바꿔주면은 이렇게 위아래가 붙어버린 형태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매번 해주셔야 되는 건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밑에 파워포인트가 제가 뭐가 열려 있는지 밑에 글자가 보이잖아요. 예, 역량 기반인지 근로 진행인지 경영 목표인지 뭐 한 건지를 그렇게 해서 작업 표시를 고쳐가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도 좀 학습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에서는 요런 거를 우리가 지금 연습한 거잖아요, 지금요. 근데 요런 것도 만들어 보라는 거죠. 아랫부분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얘는 지금 어떤 구조인가를 잘 보셔야 돼요. 얘는 구조가 오른쪽에 화살표가 모여 있고 단계별로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이니까 스마트 아트에 가서
프로세스형인지 여기 딱 프로세스형의 오름차순 화살표 이거 같은데? 프로세스형의 지금 세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책에도 써있네. 오름차순 화살표 프로세스형 스마트 아트를 삽입해서 쓰라고 써있네. 책에. 얘를 선택하면 이렇게 모양이 나오는 거죠. 예. 이런 모양이 나오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여기 글자 쓰는 난도 하나 있고요. 취업 전 이거는 이제 취업, 여기는 취업 후. 여기다 글자를 쓰셔야 되는데 엔터를 치면 돼. 엔터를 치면 줄이 바뀌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옆칸으로 가서 또 이제 글자를 쓰셔야 되겠죠. 화성님은 어디서 들어가셨어요? 이 화살표요? 네, 목록은 어디예요? 프로세스형. 프로세스예요? 자, 여기 보세요. 교재 보세요. 교재. 교재 여기 써 있어요. 줄에. 문제지에 써 있어. 좋네요. 참 애매하다. 글자가 왜 안 먹지 제대로. 얘를 너비를 펼쳐주면 괜찮은데 너비를 펼쳐주지 않으면, 너비를 펼쳐주면 이렇게 넓게 나오니까 글자 쓰는 난이 편하고, 이 스마트 아트 자체가 너비가 좁으면 글자가 밀려나가죠. 일단은 너비를 좀 널찍하게 만들어서 글자의 크기도 좀 크게 하시는 게 낫겠고, 너무 크게 하면 또 그러네. 참 애매하다. 글자 개수 맞추는 게 참 애매하네요.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7가지 이유나 5가지 이유나 어떤 거를 나열을 할 때 절차가 필요한 것 같으면 아까 같은 이런 구조로 만들면 되고, 절차가 필요한 건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고, 그렇죠? 자, 여기 보면 삽입 스마트 아트 중에
절차가 필요한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절차가 이렇게 필요한 것도 있고 이렇게 필요한 것도 있고 종류별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할 건지 어떤 내용을 나열을 해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뭐 기능을 설명한다든지 그게 절차고 상관없이 파워포인트를 반드시 배워야 되는 목적이 뭐냐? 5가지가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좋죠.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원형으로 돌리면 좋고. 당연히 조직도는 당연히 이렇게 만들면 되죠. 조직도도 사진을 집어넣는 조직도가 있어요. 사진을 집어넣는 조직도가 있고 그냥 글자로만 쓰는 조직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많이 연습을 해보셔야만이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스마트 안에서도 수준이 이제 수준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 있어요. 수준을 내릴 때는 뭐 누른다? 탭키 누르는 거죠. 그렇죠? 수준을 올릴 때는 쉬프트 키 눌러서 탭을 누르면 되고, 엔터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엔터를 누르면 위의 수준을 그대로 이어받는 거죠. 수준이 올라간 상태에서 엔터를 치면 같은 수준이 내려니까 옆에 항목이 더 늘어나는 거고, 이때 탭키를 누르면 수준이 내려가면서 그 항목에 대한 목록을 내용을 쓸 때 쓰는 거고. 또 엔터를 쳤더니 수준이 내린 상태에서 엔터를 치면 같은 수준으로 내려갈 때 쉬프트 탭을 누르면 수준이 올라가는 거고. 물론 메뉴판에도 있다 그랬잖아요. 수준 올리고 내리는 게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잘 보셔야 되고. 자, 파워포인트에 들어가는 그림은요, 사진이나 그림은 내가 만들어야죠. 이번에 우리가 공장을 하나 준비를 할 거란 말이야. 설비 공장이 필요해서 저기 충남에 어디 산 밑에 공장 부지가 있어서 그거를 계약을 해서 거기를 공장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면 지역에 가서 사진을 찍고 여기다 가상으로 건물을 세우는 거를 그래픽 처리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공장을 만들 겁니다 라고 하고, 그리고 주변에다가 기숙사처럼 만들어서 사원들이 거기서 생활할 수 있게끔도 만들 겁니다 라든지 어떤 그런 거, 거짓말하면 안 되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할 거라면 그런 어떤 설치 형태를 만들어서 우리가 보여줘야 되겠죠. 그리고 인터넷상에 있는 사진 가져와서 우리 이렇게 만들 겁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 그렇죠. 가급적이면 내가 직접 촬영하고 내가 편집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사용하는 컴퓨터 안에 있을 거 아닙니까? 홍보팀 안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기관에서 어떤 발표를 할 때는 기관 그 마크 있잖아요. 기관 마크. 이거를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남의 기관 거를 내가 써야 될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정보통신부 내에 있는 사업을 일환으로 교육을 받았어요. 돈을 받아가면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면 제가 어떤 사업을 목적물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결과물에다가 엠블럼을 집어넣어야 될 거냐 말 거냐. 그거를 반드시 써야 되는지 쓰면 안 되는지 어떤 그런 규정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홍보팀이나 기관에 문의를 해봐야 돼요. 내 맘대로 막 쓰면 안 돼.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해바라기를 심었는데 해바라기가 중간에 죽었어. 이거를 숙제로 내가 제출해야 되는데 그러면 인터넷상에 있는 해바라기라도 찍어서 그림이라도 가져와서 내가 올려보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럴 때는 인터넷 실행하시고, 인터넷 실행하실 때는 크롬 브라우저로 들어오세요. 가급적이면 직접 촬영한 사진, 직접 편집한 이미지를 사용하는,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이라고. 가급적이면 직접 촬영한 사진이나 직접 편집한 이미지를 쓰는 거지 남의 거를 함부로 막 가져와 쓰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인터넷상에서 가져와서 사용해야 될 때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하기 위해 저작권에 유의해야 돼요. 저작권이 걸려있는 사진 함부로 가져와서 쓰다가 걸려버리면 또 문제가 되거든요. 예. 그럼 이제 여기 가서 예를 들면 우리가 해바라기 꽃을 찾으려 그래. 해바라기. 그럼 해바라기라고 검색하면 나오죠. 그렇죠? 해바라기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이미지를 누르셔야 돼. 여기는 해바라기 건들면 안 되고 가수 해바라기도 나오잖아. 그러니까는 해바라기라는 거를 검색을 하면 전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이것이 이제 해바라기에 관련된 이미지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마음대로 써도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해바라기가 필요하시면 뭉게구름이 피어있는 저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잘 자라있는 해바라기를 어디 가서 찍으면 좋지. 어렵지 않게 잘 찍힐 거란 말이야. 그럼 그걸 가져와서 포토샵으로 꾸며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는데 여의치가 않으니까 써야 되는데 이때 도구를 눌러보세요. 도구. 구글에서 해바라기를 검색했어요. 그 다음에 이미지를 클릭했어요. 오른쪽에 도구를 누르시면은 밑에 도구에 관련된 사용권이라는 게 나와요. 이 도구를 눌렀어. 처음에 해바라기 검색했죠? 두 번째 이미지로 왔죠? 세 번째 도구를 눌렀어요. 네 번째 사용권으로 오는 거예요. 이 사용권을 눌러보시면은 상업적으로 사용해도 되는 건지 상업 및 기타 라이센스라고 있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는 내가 사용해도 됩니다는 거예요. 근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를 CCL이라고 줄여서 얘기하는데 얘를 이용한 그림을 가지고 유튜브에다 사용하면 안 돼요. 유튜브는 상업활동이거든요. 이건 상업활동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냥 사용하세요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상업 및 기타 라이센스를 클릭하면 여기 있는 사진 가지고 네가 돈을 벌든지 알아서 하시오 이런 얘기거든. 이게 낫지. 만약에 우리 회사 홍보를 하는데 해바라기 사진이 필요해서 썼다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업적인 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여러 가지 중에 이렇게 하얀색 바탕으로 되어 있는 거를 쓸 건지 어떤 거를 찾아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하면 여기에 이미지 받기라고 써 있고 정보의 출처가 궁금하신가요? 자세히 알아보기. 라이선스 세부 정보 이런 것도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사진을 내가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건지 이용 조건이 뭔지 이런 거. 그래서 이거를 아까는 상업적이라고 써갖고 쓰려고 봤는데 상업적으로 쓰면 안 돼요. 그러면 못 쓰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되게 어렵잖아요. 이런 거 쓰기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픽사베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알려드릴게요. 픽사베이를 검색해보세요. 픽사베이 안에 있는 거는 다 공짜야. 마음대로 써도 돼. 공공기관도 픽사베이에서 그림 가져와서 써요. 여기 주소창에다가 픽사베이라고 찾아서 여기 픽사베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 가서 쓰시면 돼. 사진이 많지는 않은데 여기 비디오도 있고요. 동영상도 있고 사진도 있어요. 픽사베이라는 사이트. 아까 제가 해바라기를 검색했을 때 검색하고 이미지로 왔잖아요. 픽사베이로 검색하고 엔터 치면 이미지로 보이는 거니까 여기는 전체로 돌아와야 픽사베이 사이트가 나와요. 픽사베이로 가시면 이게 픽사베이라는 사이트인데
여기는 사진도 있고 일러스트도 있고 벡터도 있고 비디오도 있고 음악도 있고 종류별로 있어요. 이런 음악 다 공짜라고. 이런 음악들이 다 공짜라고. 귀신 나올 것 같아. 자, 사진에 가서요. 사진. 픽사비에라는 데 들어가 보면 일단 사진이든 뭐든지 픽사비에를 클릭하시면 픽사비에 이렇게 검색하라고 뜨는데 이런 강아지라든지 아니면 뭐 물 같은 그림이라든지 저기 어유 이 주상절리야? 되게 멋있다 이런 거. 예, 누가 이렇게 공 던지는 장면 수선화라든지 이런 거 있죠? 표범이라든지 이런 강아지라든지 이런 그림도 있고 사진도 있고 종류가 있잖아요. 궁금하시면 여기다 검색하시면 돼. 여기다가 해바라기 이미지를 검색하겠다고 제가 눌러놓은 거예요. 기본이 이미지로 돼 있어요. 자, 이거 여기 있는 거 이거 지금 보시면은 해바라기라는 거를 검색했는데 큰 그림 말고 여기 잘 자란 그림이 있죠. 이것들 쓰시면 안 돼. 요거는 돈 내고 쓰는 거. 위에 거는 요 조그맣게 위에 나온 건 돈 내고 쓰는 거 쓰지 마시고요. 요런 거 좋다. 해바라기 같은 거 있죠. 그렇죠? 예. 이분인가? 모자도 비슷하고 옷 입은 모습도 비슷해 보이는데, 예, 이런 해바라기 같은 거. 자, 예를 들면 뭐를 하나 검색해 볼까? 그래, 이거 좋다. 뭉게구름 좋다. 난 이거를 사용할 거야 라고 하면 얘를 클릭하면 돼요. 원하는 거. 그냥 크게 보이잖아요. 그럼 여기 무료 다운로드 누르시면 돼요.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요, 픽사비에 있는 모든 그림들이나 영상들은 네 마음대로 쓰세요 라고 돼 있는 거예요. 단 내 거는 아니죠. 내 거는 아니잖아. 그걸 내 거라고 하면 안 되고,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의 저작권자가 마음대로 쓰세요 라고 해놓은 거야. 상업적 용도로 사용해도 되고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고 픽사비에서 가져와서 이런 얘기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냥 마음대로 쓰면 돼. 내 것인 것 마냥. 단 내 거다라고 거짓말은 하지 말자 이거지. 자, 무료 다운로드를 누르는데 네 가지가 나와요. 제일 아래 게 제일 좋은데 얘는 못 받아요. 우리가 다운로드. 회원 가입하기 전에는 안 돼. 회원 가입해 놓으시면 좋지. 돈도 안 되는 거니까. 그리고 1920이라는 게 우리 모니터에 나와 있는 크기랑 같은 거예요. 얘를 선택해서 이제 다운로드를 누르는데 요걸 물어봐요. 요거 로봇이 아닙니다 하고 체크를 하시면 돼요. 일단 그럼 오토바이가 포함된 거를 찾으래. 오토바이 그림이 있으면 오토바이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저는 이 오토바이로 나왔어요. 여러분은 또 다른 게 나올 수 있어. 소화전이 있는 걸 선택하세요. 뭐 버스가 있는 걸 선택하세요. 뭐 택시가 있는 걸 선택하세요.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얘를 골라주고 확인 눌러야만이 다운로드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거는 다운로드하는 폴더로 자동으로 저장이 돼. 이거는 뭐냐면 공짜로 얻었으니까 우리가 좋은 일에 쓰라고 기부할 거냐. 근데 안 해도 되고. 되돌아가서 이 그림은 안 돼. 이 그림 이 그림은 돈 내고 쓰는 건 안 되고, 되돌아가면 또 그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그림도 있잖아.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있잖아. 요런 거 좋다. 요런 그림 가져오면 여기다가 안내판처럼 생겨 있으니까 여기다 내가 글씨를 써도 되잖아. 이런 그림을 배경으로 깔아가지고. 요런 거. 무료 다운로드 누르고 1920으로 잡으세요. 1920. 1920짜리가 우리 모니터에 딱 맞아요. 다운로드 누르시고 이걸 물어보는데? 왜? 그럼 1280으로 하라고?
높은 걸 하니까 회원 가입하라고 나오는데 됐고 저는요 회원 가입 돼 있으니까 로그인하면 해상도 높은 것도 막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요 그림 잠깐 볼게요. 요 그림이요. 요 그림은요 지금 조금 전에 보셨던 그림하고 달리 주변이 하얗잖아요. 그래서 얘를 클릭해 봤더니 여기 주변이 격자로 돼 있죠. 격자. 이렇게 격자 무늬로 돼 있잖아요. 이건 투명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아까 보셨던 이런 그림들은 배경이 있잖아요. 이것도 보시면 요 주변이 투명하게 돼 있네. 투명하게 돼 있다. 예, 이런 걸 쓰시면 도움이 되거든. 또 다른 거 한번 다시 볼게요. 요거요. 이걸 눌러서 다운로드 눌러서 뭐야 잘못 눌렀다. 이렇게 굴뚝이 있는 걸 또 찾으래. 굴뚝. 이걸 왜 물어보냐면은요 사람들이 그냥 하나씩 다운로드 받아가면 되는데 필요한 거를 그냥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를 한꺼번에 다운로드 받는 프로그램을 써요. 몇백 개 몇만 개씩 막 다운로드 되게끔. 그러다 보니까는 그걸 못하게 방지하려고 아까 그런 걸 물어보는 거야. 다운로드 눌렀을 때 얘는 지금 배경이 하얀색이에요. 여기 하얗잖아요. 하얀 거는 배경이 하얗다는 뜻이고 아까 보셨던 요런 거는 주변이 여기가 격자로 돼 있지 않습니까? 얘는 투명하다는 뜻이고. 예. 그래서 이런 걸 다운로드 누르면 로봇이 아닙니다 라고 선택을 하고 이제 질문을 한단 말이야. 질문 없이 그냥 다운로드가 되는 애도 있지만 아까 굴뚝을 찾아보세요 그랬잖아요. 굴뚝은 사람이 보고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 많이 물어봐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뭐를 할 거냐면은요. 여기 이미지가 아니라 검색을 할 때 우리가 검색을 하게 되면은 요 위에 사진이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비디오로 바꾸시면 돼요. 비디오로 바꿔서 아니면 픽사베이 처음에 가서요. 그냥 비디오를 클릭해 보세요. 비디오. 그러면 동영상들만 쫙 나와 여기. 이거 머리카락에 팔랑팔랑 이런 머리카락 휘날리는 그림들 있죠? 바람에 흔들리는 그림 이런 거라든지. 이건 뭐야? 사람이 이렇게 뭐 책 읽는 걸 보여주는 것 같은데, 그렇죠? 커피 내리는 그림 같은 것도 있네. 이런 그림 같은 거. 이런 그림이 필요하면 얘를 클릭을 해서 마찬가지 얘도 다운로드가 돼요. 얘도 다운로드가 된다고. 요 위에 있는 요 스폰서 비디오라고 하는 건 돈을 내고 쓰는 거고, 그렇지 않은 여기 있는 건 무료 비디오라고 돼 있으니까 18,250개가 있으니까 이 중에 보시고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골라서 요 강아지들 노네 요런 영상 같은 거 요런 게 필요하시면은 요런 거를 클릭을 해 가지고 얘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다운로드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아래쪽으로 다운로드 받은 것들이 쫙 밑에 보일 겁니다. 화면 아래쪽으로 다운로드 받은 애들이 이렇게 다 보여요.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모두 표시 누르면 이 컴퓨터로 다운로드 받은 게 다 있는 거고요. 오늘 받은 거, 그 다음에 4월 8일 날 받은 거, 4월 6일 날 받은 거, 4월 1일 날 받은 거, 저는 이렇게 보이는데 이거를 지우셔도 되고 이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으면 얘를 삭제해도 돼요. 삭제해도 되고 저 점점점 눌러서 모두 삭제하면 기록이 다 사라지거든. 뭐를 다운로드 받았는지. 예.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검색을 해서 뭐를 보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이나 뭔가를 가져와야 될 거 아닙니까? 다운로드라는 거죠. 내려받기라고 하잖아요. 내려받기. 근데 내려받기 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이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남의 거를 함부로 내려받아서 썼다가는 큰일 나요. 근데 픽사베이라는 사이트는 무조건 뭐든지 사용이 가능하다. 저작권법에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저도 찍은 사진을 몇 개 올려놓은 게 있고 거기에 거기 있는 사람 얼굴을 써도 초상권에 걸리지 않는 거고 마음대로. 픽사베이에 가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는데 회원 가입을 하시면 최고의 해상도도 다운로드가 가능한 거고요. 회원 가입을 하지 않으면 최고의 해상도는 다운로드가 안 돼요. 그래도 뭐 그 밑에 1920은 다 쓸 수 있는 거니까. 예. 그럼 보세요. 이제 다운로드 다 받아놨으니까 우리가 이제 내 컴퓨터에 가서 다운로드란 폴더가 있단 말이야. 다운로드란 폴더에 가서 여기에 지금 다운로드 받은 그림들이 여기 딱 있단 말이에요. 여기 해바라기 커피 내리고 강아지 노는 거 있잖아. 여기 다 해놨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 해바라기 그림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파워포인트에서 가져와서 꺼내 쓰는 연습을 해봐야지. 크롬 브라우저에서 다운로드 받은 모든 파일들은 다운로드라는 폴더에 있다. 왜냐면 윈도우가 내가 직접 만든 거는 문서라는 폴더에도 저장하고 하지만 다른 곳에서 가져온 거는 다운로드잖아요. 그러면 다운로드라는 폴더에 보관이 되게끔 윈도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탕화면에 저장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알아서 다운로드라는 폴더로 저장이 돼요. 그럼 내 컴퓨터 창에 가서 언제든지 가서 다운로드라는 폴더가 있으니까 클릭해보면 여기에 다 있더라 이거지. 강아지 그림, 커피 내리는 거, 아까 받았던 그림들 몇 가지들. 이거를 이제 우리가 파워포인트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이제 알려드려야죠. 먼저 이 상태에다 붙이기 뭐하니까 새 슬라이드를 빈 화면을 하나 만들어서 놓고 아까 보셨던 이 그림들 있잖아요. 이런 해바라기 그림을 배경으로 쫙 깔아도 되고 그러려면 일단 가져와 봐야죠. 그럼 파일에 가서 삽입에 가서 삽입에 가서 그림을 누르시면 윈도우는 기본적으로 사진 폴더에 있는 거를 그림이니까 사진 폴더에 있는 거를 불러오거든요. 우린 여기다 저장한 게 아니라 다운로드에 저장이 됐거든. 그러니까 다운로드를 클릭하면 여기 보이거든 이렇게. 그럼 이제 그림을 선택해서 가져오는 거지 뭐. 크기를 조절해도 되고 삽입에 가서 그림을 가져오겠다 누르시면 기본적으로 내 컴퓨터에 사진 폴더가 있어요. 그 사진 폴더에 저장해 놓은 그림도 있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픽사베에서 받은 거는 다운로드란 폴더 안에 들어있으니까 다운로드라는 폴더를 클릭하시면 여기 보일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뭉게 그림이 보이는 해바라기를 선택하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여기서 또 한번 그림을 가져와 볼게요. 제가요. 다른 그림도. 아까 요거 투명이라 그랬죠? 보세요. 투명이잖아. 그림만 있잖아. 그림만. 아까 이 그림이 있었죠. 이 그림. 해바라기 주변이 하얀색으로 돼 있었던 거 있잖아요. 그렇죠? 자, 삽입에 가서 그림을 가져오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림을 가져오면은 이 하얀색 부분이 있었잖아. 하얀색 부분. 이 하얀색 부분이 투명으로 돼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요. 그러니까 깔끔하지 이렇게. 얘는 투명이 아니니까, 이 투명이 아니잖아요. 하늘도 보이고 구름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배경으로 꺼내 쓰든지 해야 되겠지. 이런 거는 잘라 쓰면 되죠. 그렇죠? 자르기라는 게 있거든. 이 그림 개체를 선택을 하면 그림 도구 서식이라는 메뉴가 위에 별도로 나타나는데, 거기서 자르기로 들어가서 내가 이렇게 잘라 가지고 난 얘만 쓰겠다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다시 삽입에 가서 그림에 가서 이런 그림들을 우리가 가져와서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림을 가져오는데, 이게 그림을 가져올 거 아닙니까? 이 그림을 배경 화면으로 쫙 깔아놔도 되고, 아까 해바라기 그림 다시 가져와 보면 이거 좋단 말이야. 얘를 이렇게 왼쪽 오른쪽에다 펼쳐놓고 이게 쫙 깔아놓으면 여기다가 이제 글자를 써도 되고 뭐를 해도 좋은 거죠. 그렇죠? 이렇게 꾸며도 되고. 아니면 제가 아까 가져왔던 그림 중에 요런 그림이 있었잖아요. 요거. 예. 얘는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여기다 글자를 쓰는 거야. 삽입에 가서 텍스트 글상자, 우리 도형에 보면 글상자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여기다 클릭해 가지고 오늘의 메뉴, 예를 들어서 시원한 커피, 깔끔한 녹차. 글자가 잘 안 보이는 거는 글자 색깔을 제가 하얀색으로 바꾸면 보이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글자를 쓰는 거죠. 깔끔한 녹차, 그 다음에 부드러운 우유, 이거를 오늘의 메뉴라고 하고, 얘를 가운데 정렬로 놓으면 이렇게 되겠고. 근데 이제 뭐가 좀 어색한 게 뭐예요? 이 뒤에는 이게 회전돼 있잖아요. 그림이. 그럼 글자도 살짝 회전하면 되죠. 이렇게. 좀 더 글자를 크게 하고 싶으면 글자 크기를 더 크게 하면 되죠. 글자 크기를 더 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좋잖아. 그럴 때 아까 숨겨놓은 저거 있었거든요. 요거 숨겨놓은 거 요거. 얘를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꺼내놔. 얘를 앞으로 가져와야 돼. 앞으로. 얘를 먼저 그려놨잖아요. 제가. 그럼 뒤로 숨거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맨 앞으로 가져와라 그러면 얘가 이렇게 올라오거든. 그럼 얘를 여기다 이렇게 하나 집어넣어도 되지. 이렇게.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재미나게 만들면 되지. 저런 그림을 가져와서 메뉴판 형태로 매달려 있는 그림을 가져와서 글자를 쓰고 살짝 회전해도 나쁘지 않잖아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커피잔, 컵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그런 그림들을 더 검색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씩 장식을 해도 되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까 보셨던 이런 디자인하고 다르잖아. 이런 디자인들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건 내가 그림을 가져와서 배경을 깔아버리는 거지. 자, 새 슬라이드 하나 더 만들어서 아까 삽입에 가서 그림에 가서 요런 거 가져오는데 얘가 좀 너비가 안 맞죠. 얘가 우리가 지금 윈도우상에서 사용하는 이 파워포인트는
모니터 비율하고 같아요. 근데 사진은 모니터 비율보다 좁은 걸 가져왔어. 그럼 천상 어떻게 해야 돼? 얘를 펼쳐야지. 그러면 이제 해바라기 이파리가 엎드려야지 뭐. 과도하게 엎드리지 않아도 괜찮다. 요 정도. 아니면 여기를 자를 수도 있어. 여기를 잘라. 이렇게 잘라. 이렇게 잘라. 얘를 또 넓히면 왼쪽이 좀 늘어났지. 그림도 불필요한 부분 자를 수가 있어요. 여기를 위를 잘라. 위 이렇게 자르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잘라. 그 높이를 높이면 어떻게 될까? 높이를 높이면 해바라기가 이제 길어졌어, 목이. 자, 얘는 요 그림이고 얘는 이 그림이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뭐 시 같은 걸 쓰면 멋있는 그림이 되잖아요. 파워포인트라는 게 무슨 홍보하는 자료만 만드는 건 아니잖아. 내가 시를 여기다 좋은 그림 가져와서 내가 찍은 사진에 갖다 놓고 내가 여기다 자기가 직접 시를 쓸 수 있잖아. 해바라기 너는 좋겠다. 너는 키가 커서 좀 좋겠다. 나도 너처럼 키가 컸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푸념 반, 희망상 반 글을 쓸 수도 있는 거고. 사진 자르는데 보면 그게 안 나오는 거 자를 때는요, 이 그림 있잖아요. 그림을 더블 클릭하면 메뉴가 떠요, 아래. 자, 보세요. 제가 다른 데 가면, 여기는 지금 그림을 자를 수가 없죠. 왜? 그림이 없으니까. 그림이 있는 곳을 갔을 때는 그림을 클릭하면, 아까는 보기가 끝이었는데, 메뉴가. 그림을 클릭하면, 그림 옆에, 보기 옆에 요 메뉴가 하나 더 뜨거든요. 얘를 누르시면 나와. 오른쪽에 자르기라고. 그런데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얘를 처음부터 더블 클릭하면 아예 그 메뉴가 뜨거든. 아, 네가 그림을 더블 클릭했구나. 그럼 그림을 꾸밀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 이런 메뉴가 떠요. 여기 가서 자르기라고 하는 걸 이용하는 건데, 자르기를 이용할 때는요, 지금 이상하게 보이는 건 뭐냐면 제가 위도 잘랐고 옆도 잘랐어요. 그래서 이게 보이는 거고, 오른쪽을 자르고 싶다고 하면 오른쪽을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색깔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 다른 데를 클릭하면 돼. 이게 잘려졌으니까 이대로 두면 여기가 허전하잖아요. 그럼 얘를 늘리면 되지. 늘리면 이렇게 넓어지지. 영 아니다 생각하면 지워버리고 다시 가져오면 돼. 처음부터 그림. 처음부터 그림 가져와서 다시 꾸며보면 되지 뭐. 너무 좋은데 이거? 그림이 너무 멋있어. 구도도 잘 잡은 사진이에요. 사진에서는 이 주인공의 얼굴이 가운데 오게 찍진 않아요. 사실은 요쯤에 왔어야 돼. 요쯤에.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를 잘랐어. 이렇게 자르고 얘를 늘렸어. 요 자리가 명당 자리야. 이게 황금 분할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해바라기가 약간 오른쪽으로 고개를 꺾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여백을 둬야 돼. 근데 봤더니 뭉게구름이 딱 보조 출연하고 있잖아. 이거는 사진학적으로 잘 찍은 사진이에요. 여기 무슨 뭐 새가 날아가면 더 금상첨화인데 걔가 언제 날아올 줄 알고 찍어? 이렇게 찍으면 되지. 저 구름도 지나가 버리잖아. 잘 찍은 거죠. 그림을 배경으로 쓸 거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상품을 소개할 때는 상품 사진을 가져올 거 아닙니까? 그때는 그 배경이 아니잖아요. 왼쪽이나 오른쪽에다 상품 사진을 갖다 놓고 부연 설명을 해놓겠지. 근데 이거는 배경으로 놓은 거란 말이야. 배경으로 이렇게. 자, 새 슬라이드 비화면 놓고 여기다가 제가 상품을 한번 소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품. 예를 들면 우리 이 강사 컴퓨터에는 사진 폴더에 사진이 여러 개가 있는데, 예. 이거 수박, 윷놀이 이런 거 있다. 체리도 있고 토마토도 있고 딸기도 있고, 그렇죠. 체리 이런 거.
그럼 얘를 갖다 놓고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놓고 하기 부연 설명하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레이아웃을 요거로 바꿔주면 좋지. 이렇게. 근데 얘가 먼저 들어갔잖아. 체리 그림이 먼저 들어가는 바람에 요 박스 뒤에 숨어 있거든. 요거 박스 뒤에 숨어 있거든. 구조가 지금 그러면 요거 글 쓰는 상자를 오른쪽 눌러가지고 맨 뒤로 보내라 그러면 얘가 올라오거든. 근데 잘 보시면 얘는 투명한 바탕에 체리 그림이 들어간 게 아니라 하얀색 바탕이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이다 보면 이렇게 가린단 말이에요. 글자를 이렇게. 근데 얘는 뭐 상관없으면 여기다 두고 여기다가 여기다 이제 체리 효능이 가능한 걸 쫙 쓰는 거지. 맛있어요. 이게 비타민이 뭐 많아요. 뭐 그 다음에 뭐 변비에도 좋아요. 만만한 게 변비지.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이들 이유식으로 뭐 간식으로도 으뜸이에요. 뭐라든지. 단점은 너무 비싸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배경이 아니라 상품으로 조그만 걸 가져올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예. 자, 다시 한번 요거 보세요. 우리 삽입에 가서 그림 가져왔잖아요. 그런데 옆에 보면 온라인 그림이라고 있잖아. 온라인 그림이 있잖아요. 여기. 여기다가 해바라기라고 검색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해바라기. 여기 있네. 커먼즈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만 가져오겠다. 그럼 얘를 클릭하면 어떻게 돼? 삽입. 밑에 삽입을 누르면 다운로드 되잖아. 이건 얘 컴퓨터가 이상한 거고. 이제 파워포인트까지 멈춰버리네. 싹 다 멈춰버렸는데 파워포인트가. 이게 다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이렇게. 여기 다 떴어요. 밑에 뜨긴 떴어. 삽입에 가서 온라인에서 그림을 가져와라 그러면 온라인에서 그림을 가져오는데 이게 지금 이 컴퓨터에 파워포인트가 좀 이상하게 설치가 돼서 그런지 오류가 난 것 뿐이고 원래는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다 안 된다면은 그때는 됐고 2016년도에는 됐고 지금 21년도니까 안 될 수도 있겠지.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설명한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인터넷상에 들어가서 필요한 거를 검색해서 가져오자 이거야. 근데 아무거나 가져오면 안 되고 저작권 침해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져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CCL이라고 하는 게 그거거든. 저작권에 관한 거. 아니면 체리도 여러분이 직접 한 통 사서 분위기 좋은데 체리 이렇게 쌓아놓고 사진 찍어서 가져와서 해도 되겠지. 그렇잖아요. 이게 상품 사진 찍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 자, 동영상을 가져올 때는요. 아까 사진은 삽입에 가서 온라인에서 직접 가져오는 방법도 있는데 제 컴퓨터가 좀 이상이 있어서 안 된다 그랬고요.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다운로드 받은 그림을 직접 가져오는 연습을 해봤고 이렇게 이번에는 삽입의 메뉴 가면 오른쪽으로 가시면 비디오가 있어요. 비디오. 온라인 비디오는 아까처럼 MS사가 제공해주는 사이트에서 가져오는 거고 그냥 내 컴퓨터에 미리 다운로드 받은 비디오. 그러니까 우리 캠코더라든지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동영상이나 아니면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동영상들이 있으면 미리 내 컴퓨터에 보관해 뒀다가 꺼내 쓰는 거죠. 그렇죠? 자, 보편적으로 비디오는 동영상이라는 폴더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까 다운로드라는 곳에 저장해 놨지 않습니까? 여기 커피 내리는 동영상이 하나 있고 강아지 2마리 노는 장면이 있으니까 한번 각각 해볼게요. 커피 내리는 걸 선택하고 삽입을 누르면 오, 영상이 꽉 차게 들어왔네요.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재생을 하는 밑에 이제 플레이 버튼 누르면 재생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얘가 소리가 있으면 소리도 들리겠죠. 스피커를 통해서. 이렇게 커피를 내리는 장면이 나왔네요. 갑자기 얘가 왜 등장했어, 오른쪽에? 네, 또 하나 내리고 또 하나 하겠죠. 그렇죠? 또 다른 슬라이드에 가서 삽입에 가서 아까 그 강아지 있는 비디오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강아지 더블 클릭하거나 삽입을 누르면 되겠죠. 그렇죠? 이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 있어요. 얘가 조그만 동영상들이 있어. 조그맣게. 조그만 동영상을 재생하면 조그맣게 재생이 되죠. 조그마니까. 그러면 얘를 여기서 재생하는 게 아니라 슬라이드 쇼에 들어가서 재생하는 거거든요. 여기는 지금 여러분한테 편집하는 과정을 보여드린 거잖아. 편집하는 거. 그러면 이제 슬라이드 쇼에 가서 현재 슬라이드를 재생하겠다라고 하면 화면은 이만한데 요만하게 작게 나오잖아요. 얘를 클릭하면 요만하게 재생이 되는 거야. 원래 큰 동영상이었는데 제가 줄여놓은 거지만, 그런데 이제 이거를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 비디오 재생에 가보시면은 전체 화면을 재생할 거냐, 전체 화면. 원래는 조그만 건데 여기서는 조그맣게 재생이 되지만 슬라이드 쇼에 들어가면 얘가 크게 재생이 되게 할 거냐. 그러면 제가 슬라이드 쇼에 가서 재생을 하면 요만한데 얘를 재생하려고 가서 클릭을 하면은요 크게 나오잖아. 클릭하니까 크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도 있어요. 크던 작던 간에 얘를 슬라이드 쇼에 가서 매번 밑에 있는 플레이를 눌러야만이 재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고 자동 재생하면 되잖아. 이 화면에 오면. 그래서 얘를 자동 재생하게끔, 클릭할 때 재생이 아니라 이 화면으로 넘어오면 자동 재생하게끔 해버리자 이거지. 그래서 만약에 슬라이드를 이제 보여드리다가 얘는 눌러야 재생이 됐잖아요. 얘는 눌러야 재생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재생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화면이 넘어가면 제가 플레이 버튼 누르지 않았지만 알아서 자동 재생됐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잠깐 뭐 재생하고 있는 거를 정지할 수도 있어요. 밑에 정지 버튼이 있으니까 눌렀을 수도 있어요. 얘는 강아지들 소리가 없는 건가 봐. 오디오는 없이 동영상만 만들어 놨나 봐요. 네. 강아지를 보면 이뻐. 네. 이렇게 해서 재생을 하는 거예요. 얘를 작게 줄인 상태에서도 크게 재생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수동으로 재생할 거냐 아니면 자동으로 재생할 거냐. 그럼 재생이 다 되거나 어떻게 될까요? 얘가 재생이 다 되고 나면 멈춰버리겠죠. 그럼 여기에 반복 재생해라. 이 파워포인트로 발표하는 사람이 화면을 넘기기 전까지는 계속 반복해서 재생하게 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게 해도 되는 거지. 또 다른 게 있나 한번 볼게요. 또 다른 동영상이 있는지. 여기는 아까 2개만 있었는데 아까 문서 폴더에 그림 폴더에, 사진 폴더에 있나? 여기는 없네. 아까 그 2가지가 다네. 그러면 소리가 있는 동영상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 비디오로 가서 보시면 요거는 바람 소리가 없는 애 같고,
어디가 발음 소리가 들어가는 동영상이 있을까? 야, 이거는 뭐 눈이 무섭다. 아까 걔네들이구나. 그 아이들. 소리가 있는 게 좀 들리면 좋은데. 예. 오디오가 있는지. 아, 이것도 오디오가 없다. 아, 참 난감하다. 예. 그 다음에요, 요거 한번 좀 볼게요. 여기에서 우리가 비디오를 가져올 때, 비디오에 가서 아까 온라인 비디오라고 하는 걸 제가 설명을 안 드렸잖아요. 내 컴퓨터에 있는 비디오를 가져오는 것만 했잖아요. 온라인 비디오를 가져오면은 유튜브에 있는 걸 가져올 거냐? 유튜브. 그러면 제가 여기다 이정민 훈장을 검색해 보면 이정민 훈장이라고 하는, 내가 안 보이냐? 참 그러네. 거시기 하네. 여기 유튜브 안에 제 유튜브 안에 엄청나게 많은 영상들이 있는데, 이런 영상들을 여기에서 파워포인트로 가져오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검색이 지금 현재 안 되고 있어요. 제 컴퓨터가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아래 옛날 버전은 이게 안 됐었어요. 여기 보면 엠베드라는 태그가 있거든요. 엠베드라는 태그는 뭐냐면, 우리가 동영상을 가져올 때 이 동영상을 우리가 클릭을 해서 이 동영상을 내가 다른 곳으로 가져갈 때 공유하는 기능이 있어요. 공유하는 기능. 그러면 이 주소 있잖아요. 이 주소를 복사해서 페이스북으로 보내고, 트위터로 보내고, 카카오 스토리를 보내고, 밴드로 보내고, 다 보내면 가요, 그냥. 그런데 이 파워포인트 2016 버전 때는 엠베드라고 하는 태그를 쓰는 게 있었어요. 엠베드란 태그. 그러면 이 동영상이, 이 지금 보이는 이 동영상이 이 파워포인트 안에서 재생이 돼요, 이렇게. 그 시점에는 2016 시절에는 됐었다고. 근데 유튜브 정책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게 얘가 안 돼, 이제는. 파워포인트는 옛날 거를 지원하겠다고 써놨는데 유튜브 자체가 정책이 바뀌는 바람에 이제는 이게 안 들어가요. 이렇게는 못해요. 그러니까 비디오를 가져올 때 온라인 상에 있는 비디오를 가져오는 방법은 최신 버전은 될지 몰라도, 지금 2019라든지 오피스 365는 될지 몰라도 2013이나 2016이나 2010이나 옛날 버전들은 불가능해요. 이제는. 그 시점에는 됐었지만 유튜브 정책이 바뀌면서 안 들어가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우리들이 알고 있는 요 주소 있죠. 주소. 요 주소. 유튜브에 가보시면 여러분 보시다가 요 주소가 있잖아요. 주소. 이 주소 자체를 아까 공유라고 하는 곳에 가도 그 주소예요. 얘를 복사해도 되고, 아니면 이 주소를 블럭 잡아서 컨트롤 C 복사해도 되고, 이거를 여기 와서 붙여넣기를 해. 컨트롤 V 하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얘를 이제 슬라이드 쇼를 하는 거예요. 얘를 슬라이드 쇼를 해. 잠깐만, 링크 여기 가서 마지막에 가서 엔터를 눌러주면 이렇게 색깔이 변하죠. 마지막 글자에 가서 스페이스바를 누르거나 엔터를 누르면 얘가 이렇게 링크 걸려요, 줄이. 그러면 이제 슬라이드 쇼에 가서, 자, 오늘 유튜브에서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하고 얘를 클릭해. 그러면 이제 얘가 유튜브로 화면이 전환이 돼서, 유튜브로 전환이 됐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유튜브 상에서 이제 보는 거지, 이거를. 이제 뭐 광고니까 이건 뭐 보는 거고. 그래서 크게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보는 거예요. 잠깐만요.
자, 여기 이제 유튜브가 나오잖아요. 제 강의하는 게.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는 이렇게 안 하고 여기 있는 삽입에 가서 비디오를 온라인에서 가져오겠다라고 해서 요 엠베드 태그라고 하는 게 유튜브 상에서 공유를 누르면 엠베드 태그 가져가세요라고 소스가 보였단 말이야. 그 시점에는 2016에는 그걸 지원했다고. 그러니까 파워포인트가 그 제도를 도입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코드를 복사를 해서 거기다 붙이면 엠베드 태그라는 게 붙어서 여기에 이렇게 동영상이 보인다고 이렇게. 근데 지금은 그 제도가 사라진 거지. 왜? 유튜브가 정책을 바꿨기 때문에. 그런데 페이스북이나 블로그나 밴드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돼 있냐면은,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기도 밴드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밴드에 가면, 여기에 동영상들이 만약에 있잖아요? 동영상이 있으면, 동영상이 여기 미리 보기를 떠요. 아까 이 주소 있었잖아, 이 주소. 이 주소를 복사해서 밴드에다 붙여넣기 누르면 미리 보기처럼 뜬다고. 그럼 클릭하면 동영상이 나오는 거야. 블로그도 마찬가지예요. 블로그도 가면 블로그로 가면 여기에 제가 강의해 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있는데 제가 요거 이게 유튜브 영상 아닙니까? 제가 요 주소를 유튜브 상에 있는 요 주소를 복사해서 블로그 창에다 붙여넣기 하면 요렇게 떠요. 주소가 붙으면서 미리 보기가 자동으로 들어가. 이제는 유튜브가 제공해주는 영상 소스를 주소만 복사해서 붙이면 밴드나 블로그나 페이스북이나 할 것 없이, 트위터나 할 것 없이 미리 보기 형태로 딱 떠요. 여기에. 여기서 이제 플레이 누르면 여기서 재생이 되고 유튜브 가서 보겠다 그러면 이거는 유튜브 가서 보는 거고, 이제는 유튜브 가서 보는 거고, 요거는 블로그 상에서 보는 거고. 그건 내 마음대로 보는 거죠. 창을 크게 하든 작게 하는 건 여러분 마음대로 보시는 거죠. 정책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버전상에서는, 왜냐면 이런 거 있잖아. 내가 최신 파워포인트 버전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형 버전을 갖고 있으면, 내가 요가 선생님이야 그러면 요가 동영상을 보여줘야 되잖아.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을 보여줘야 되는데 여기다 요가 동영상 주소를 복사해서 붙여놔야 돼요. 그래서 엔터를 치거나 그러면 이렇게 빨간 줄이 생기잖아요. 그 재생을 걸면 여기 이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내용을 써야지. 요가의 기본 자세, 뭐 비둘기 자세, 뭐 무슨 자세 해갖고 클릭하면 유튜브가 착 나오게끔 하는 거죠. 그 버전에 따라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이제는 뭐를 할 거냐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스마트 아트, 이미지, 동영상들을 준비를 해가지고 제철 과일 소개하는 거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제철 과일을 소개한다 그러면 뭐 딸기도 있고 수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바나나도 있고 종류별로 과일들이 있잖아요. 아이 뭐 제철 수박, 제철 과일이라고 해서 현재 나지 않아도 상관없어. 복숭아도 좋고 배도 좋으니까 스마트 아트를 이용해서 과일들을 소개할 수도 있어요. 아까 스마트 아트 중에 이런 거 있었죠. 제가 하나 보여드리면, 스마트 아트 중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제가 이렇게 쓸 거야. 어떻게 쓸 거냐, 여기다가 제철 과일이라고 쓰고요. 예. 제목만으로 하나 슬라이드를 만들 거예요. 만들어서 제철 과일 총정리 이렇게 하나 쓰고, 여기다가 스마트 아트를 이용해서 아까 우리 이런 거 있었죠. 주기형 중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주기형 중에 이런 주기형이 있었고, 요런 것도 주기형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아까 요거 사과가 몸에 좋은 7가지 이유 뭐 이런 거 썼었잖아요. 그렇죠? 요런 거 해놓고 여기다가
딸기, 또 수박, 뭐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과일이라고 이제 쓰고 여기다가 이제 무슨 뭐 바나나 쓰든지 이런 식으로 글자들을 써보시라고. 그래서 필요하면 여기다 엔터 치면 또 막 생긴다 그랬잖아요, 도형이. 그렇죠. 이게 스마트 아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스마트 아트를 이용해서 하나 만드시고. 그럼 만약에 여기 지금 과일을 내가 5개를 소개했으면 밑에 슬라이드 5개가 들어가서 딸기 사진도 보여주고 수박 사진도 보여주고 바나나 사진도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만약에 딸기를 소개한다 그러면 요런 거 선택하면 좋아요. 요거 딸기. 그럼 이제 왼쪽에다 딸기 사진을 가져오고 오른쪽에다 딸기 설명을 해준다든지, 오른쪽에다 딸기 사진을 가져오고 왼쪽에 딸기 설명을 한다든지. 수박을 또 설명하려면 수박 슬라이드가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딸기를 내가 지금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인터넷상에 가서 여기 가서 딸기를 검색하면 요건 아니에요. 위에 거는요. 요 위에는 아니에요. 여기 있는 딸기들 있잖아요. 좋잖아 이런 거. 이런 딸기. 예. 동영상도 이게 왜 비디오로 나와? 아, 동영상도 있었다. 아까 보니까. 여기 제가 딸기를 검색하니까 비디오로 검색한 거야. 비디오. 요거 요런 거 이렇게. 예. 요런 딸기. 이건 동영상으로 보여줘도 되고 아니면 이걸 비디오로 말고 이미지로 검색하면 딸기 그림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 이거 좋다. 우유랑 같이 먹어도 좋다라는 거. 이런 거 저장해가지고 다운로드 눌러가지고 하나 저장해 놓으시고, 그리고 여기 와서 이미지 그림 가지고 여기서 삽입해 가서 이미지를 그림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여기는 직접 클릭하면 돼요. 네 번째 아이콘을 이용해서 다운로드 폴더에 가면 아까 딸기호 받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거. 그것도 이제 딸기에 대한 부연 설명해 주면 되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과일 한 4-5개 정도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동영상 가져와도 되고 이미지 가져와도 되고 다운로드하는 연습도 되고 슬라이드 만드는 연습도 되니까. 오늘 수업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상에서 그림도 가져와 보고 꾸미는 연습을 해봤어요. 우리 교재 보시면은 재미나고 멋있는 것들이 있더라고. 53쪽에 보시면 거기에 이제 뭐 이렇게 뭐를 심는 장면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만들 수도 있고. 예. 종류는 여러 가지예요. 방법하는 거는. 그래서 남들이 해놓은 것도 봐야 되고 우리 책에 있는 것도 샘플로 보면서 항상 스케치 하셔야 돼. 이거는 그냥 내 머릿속에 그려진 거를 한다고 하는 게 어려운 게 뭐냐면 저는 경험이 많으니까 그게 수월하지만 경험이 많지 않으시면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거를 끄집어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반드시 종이에다 스케치 해놓고 그걸 가지고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게. 예.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